네, 반갑습니다. 풍문고 1학년 온라인 설명회를 맡은 박재혁 강사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국어 수업 개강은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고요. 직전 대비 포함 총 8회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풍문고 1, 2학년 전담 강사로 이제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이제 7년째 내신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풍문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지를 너무 제가 많이 이제 봐서 이제 거기에 잘 이제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시작 전에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요. 수업과 관리는 저의 몫이고 학생의 의지도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의지를 제가 이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겠지만 본인이 우선 의지를 좀 높게 잡아야 돼요. 첫 시험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3일체가 바탕이고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100점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한 학생은 최선을 다했을 때 90점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목표가 80점이다? 이런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80점이 되지도 않고 나머지 20점 틀리는 걸 그냥 좀 뭐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멘탈의 차이인데 아예 목표를, 그러니까 실현 가능은 둘째 치고요. 목표를 100점으로 잡아놓는 그런 자세로 이번 중간고사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풍문고 국어 시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학기 시험만 먼저 얘기 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개정 전 교과서긴 한데, 그래서 문학의 갈래를 배워요. 문학의 갈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갈래에 대한 개념은 모든 교과서가 다 다루고 있는 중요 개념인데, 그래서 1단원의 문학 전범위에다가 그 장문 독서 파트가 들어간 문제였어요. 총 26문항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문법을 좀 강화해서 그 한글 맞춤법이랑 의문 변동이라는 고1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마의 그 장벽인 이 문법에다가 그 외에도 화법, 장문, 토론, 지문까지 섞어내는 문제. 그래서 문항수는 이제 풍문고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0년 이후로 계속 똑같이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6문항, 혹은 뭐 객관식 21문항, 서술형 6문항, 이런 식의 어떤 문항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서술형이 제일 어렵죠. 뭐 익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서술형이 보통 학교들은 이제 단답형으로 쓰게 하는 정도 문제를 내거나 약수라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뭐 좀 짧게 쓰는 그런 걸 내는 편인데요. 이게 문장의 글자 수가 한 30자, 뭐 많으면 50자까지 쓰게 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전혀 대비가 안 된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거죠. 올해는 교과서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출제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기조는 변화가 없을 거라 봅니다. 풍문고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라서 선생님들이 그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를 바꿀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작품 비중이 23년도에 비해 작년엔 좀 낮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부 작품이 보기로 나오는 거는 고2는 좀 많았는데 고1은 좀 적었거든요. 근데 개정 교과서가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뭐 작품 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올해는 또 거꾸로 외부 작품을 많이 넣는 그런 경향이 올라갈 수 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제 내신 등급제가 바뀌니까 이게 이제 사실 1등급, 2등급이 이게 너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했을 때 결국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좀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고난도 서술형,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이제 문항의 유형은 내신과 수능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암기할 것들도 물어보고, 보기를 통해서 어떤 수능적 사고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는 학교 자체 교재를 써요. 사실 뭐 출판사 자료도 좀 섞고, 선생님들이 이게 편집하신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데,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는 이제 학기 초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교과서 개념 외에도 좀 더 깊이 있는 개념까지도 이 부교재에 넣어서 함께 물어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풍문고 시험은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항상 어려운 시험입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뭐 약간 난이도가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 제가 물어보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왔을 때 첫 주를 제외하고는 매 수업 시작과 함께 먼저 시험을 봐요. 이 복습 시험을 한 20분 정도 보게 하는데 20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 시간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되게끔 문항을 출제합니다.
좀 빡빡하게 내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네, 이 시험에 대한 시간 압박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 서술형은 제가 뒤에 계속 강조하겠지만 강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그냥 모범 답안 제가 설명하고 애들이 받아줬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별 첨삭, 이 첨삭은 이제 주말 수업의 한계상 또 뭐 이렇게 아이들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주중에 따로 피드백 체크까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출문제 이제 실제를 제 작년 중간고사 몇 개 갖고 왔는데, 사실 갖고 온 건 다 뭐냐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주관식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주관식 문제 4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 우선 조건이 너무 많고요. 가와 나의 주제 구현 방식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근데 이건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요. 근데 이제 아래 보시면 뭐 바와 보기,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부분과 이제 보기의 어떤 거를 비교해서 그 문학적 효과를 써라.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A에 드러난 아이러니를 인물의 대사를 인용해 쓰시오. 네, 조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또 맞춤법 띄어쓰기도 안 지키면 틀리게 합니다. 감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5번도 보면 역시 이제 뭐 또 학생의 일기를 갖고 와서는 네, 읽기, 범위, 속도 이런 걸 다 이제 따져보는 이런 문제라서 대체로 보면 특히 남학생들 일부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쓰게 하면은 아예 못 써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선 써보고 그 써본 거에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살을 채워서 조건에 맞게 쓰게끔, 네,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대형 강의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엄청 대형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 10명, 20명 요 내외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만약에 뭐 더 인원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주중 피드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서술형은 무조건 개별 체크, 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어는 기본이고 문제 의도 파악하기, 그리고 이제 풍문고에 가까운 최적화된 문제로만 학습하기, 이 3가지가 가장 필요한 거고, 교과서가 이제 바뀌었는데, 네, 바뀐 교과서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뒤에 제가 넣어놨는데 본질이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배운다 이런 것보다 그냥 원래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웠어야 되는 기본적인 국어의 어떤 개념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과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서가 올해 개정이라서 첫 해이기 때문에 학교도 이 교과서를 아예 뭐 네, 비중을 약화시키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중심인 시험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으니까 교과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1단원입니다. 현대시 한 작품하고 대화의 원리라는 화법 파트인데, 이 단원은 그렇게 학습량이 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둘 다 시험에 한 번에 중간고사 낼지 안 낼지 이런 거는 변수가 있으니까 네, 우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원은 이제 2단원의 1단원이 이제 발음과 표기라 해서 그 음운의 변동, 네, 개정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루고 있는 그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상당히 어렵게 내세요. 네. 교과서에 더 넘어가는 그 아주 좀 깊은 개념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별력 확보의 키가 될 것이고, 이 문법에 대한 어떤 학습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나머지는 네, 새로 추가된 것도 있고, 뭐 의외의 복병으로 보는 게 이제 작문, 글쓰기 파트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건 좀 변수가 있으니까 우선 이 정도 보겠습니다. 난 제일 중요한 게 3단원입니다. 이 3단원은 개정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학의 그 4가지 갈래, 요걸 다루고 있는 파트인데,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냈거든요. 이 4개의 갈래를 모두 한 시험에 냈는데, 올해는 그럴 가능성보다 이 교과서의 구성상 갈래별로 좀 나눠가지고 중간 기말 나눠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이 4개의 갈래 수단어는 모두 시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이제 이쪽은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 그런 갈래의 특징, 어떤 뭐 기본적 개념 이런 것들이 기반이 잘 닦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충실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4단원은 이제 문법과 독서, 작문 이 파트인데요. 이 4의 1단원은 이제 높임법을 포함한 문법 요소 파트.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기말고사 정도에 나올 여지가 높은 그런 파트인데,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누적, 반복, 강화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도 저도 마찬가지인 게 누적해서 시험 보게 하고, 과제집도 계속 누적된 범위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리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7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작 전에 제가 상담 카드를 쓰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에 대한 어떤 뭐 본인의 공부 방법 이런 거나 뭐 이거 쓰게 하는데 잘 안 써요, 애들이. 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죠, 국어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다 항목화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아이의 어떤 상태를 체크하고요. 수업 전에 과제 검사, 복습 테스트는 수업 시작과 함께 바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 강의가 끝나고 테스트 피드백, 개별 체크를 다 하고요. 답안지를 돌려주면서 오답 노트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이제 필요한 학생들은 주중 클리닉 요걸 진행해요. 그래서 와서 뭐,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경우라면 상담을 하고, 공부가 되는데 자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따로 1대1로 체크해서 진행하는 방식, 요걸 이제 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직전 대비 때는 단거나 노트를 제공해서 가장 컴팩트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전중을 책임진다. 이건 되게 거창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와 좋은 문제를 주는 건 수업 중이죠. 그럼 이제 수업 전후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생각해 봤는데, 결국 아이를 제가 보는 거는 학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전과 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수업 태도, 그리고 이제 어떤 학습 어떤 데이터, 그죠? 이렇게 뭐 성적이든 과제 이행도든 이런 걸 다 제가 종합해서 2주 단위 정도로 해서 학습 상황 분석 보고를 직접 부모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석 보고는 부모님께도 드리고 아이에게도 제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걸 보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너가 이런 상태가 맞나?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해서 상담의 어떤 수단이 되고요. 또 상담의 수단은 물론이거니와 아이가 이걸 보면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제가 안 보는 수업 전과 후도 책임질 예정입니다. 최적화 자료의 예시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 테스트 오답 노트라는 게 그 시험지 뒤에 제가 항상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한 틀린 그 이유를 메모하고 작성하게 하고, 요것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 검사하면서 확인할 예정이고, 요걸 계속 갖고 있으면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어떤 이유로 틀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아이들이 평가했던 이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보다 습. 이게 가장 핵심인데, 사실 습은 결국 자기 주도적인 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뭐 수업하는 자리에서 그걸 얼만큼 유도할 수 있는지는 잘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 수업 전 상담, 오답노트 체크 이런 건 기본인데다가 이쪽을 제가 좀 수업 중간중간 얘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담은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사담 같은 거 뭐 웃긴 얘기 잘 안 하는 편이고, 이 두 가지는 같이 보면 보통 국어 시험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내가 알았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거냐면 문제에 있는 문장이나 선택지를 날카롭게 정교하게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사고를 날카롭게 가져가는 그런 거에 대해 계속 동기부여할 예정이고, 이 목표는 높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100점 목표. 그러니까 벌써 그런 애가 있어요. 뭐, 내가 무슨 중학교 때 70이었는데 100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100점이 목표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로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풍문고 어려운 국어 시험인데요.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서 저와 다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2년 쭉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노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풍문고 국어 설명회 맡았던 박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